자, 끊는 지점이 애매했지만 어머니는 힘의 장사였다. 여기서부터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수간호원과 다른 간호들과 함께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누르는 동안, 왜 힘껏 찍어 누릅니까? 어머니 힘이 장사야. 왜? 아들 잃은 분노 때문에. 담당 간호원이 어머니가 뽑아낸 것들을 다시 삽입했다. 뭐 주사바늘, 링거, 뭐 소변 받는 줄 다 넣은 거야. 심지어 링거는 숫제 발등으로 옮겨 꽂았다. 손에 꽂으면 뽑아버리니까. 세상에 이런 일도 있습니까? 나는 수간호원에게 원망스럽게 말했다. 수간호원도 똑같이 얘기합니다. 근데 중요한 건 너희들 이렇게 생각해야 돼. 어머니의 상태에 대해서 지금 마음 아파하고 있는 딸의 입장을 이해해주지 못하는 간호원 이러지 말아야 돼. 어쨌든 간호원들이나 의사들이 있잖아요. 환자나 환자의 가족을 안심시키는 게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아유 큰일 났네요 이러면 얼마나 겁먹겠어. 예를 들어가지고 니들 막 다쳐서 병원 딱 갔어. 근데 의사가 치료하면서 아이고 이러면 니네 무슨 마음 들어? 내 곧 죽나? 이 침대가 되게 중요하잖아. 그냥 아무 일 아니냐는 듯이 이렇게 해줘야만이 환자가 안정을 찾고 빨리 이게 치료할 거야. 그치? 너무 심려 마세요. 흔하지 않지만 이런 특이 체질이 아주 드문 것도 아니니까요. 자, 특이 체질. 자, 수간호원의 판단입니다. 뭘 특이 체질로 본 거야? 어머니가 지금 하고 있는 이 환각과 광란을 수간호는 뭐라고? 특이 체질이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유는 바로 수간호원처럼 바로 아들을 잃고 오빠를 잃은 어머니와 내가 겪은 전쟁의 상처 있잖아요. 이거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모르는 거예요. 겪어보지 않은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전쟁의 상처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뭐라고 판단한다? 특이 체질 이렇게 봅니다. 내가 그에 대한 생각을 얘기한 게 있어. 수간호원이 나를 유료했다. 어머니 악몽이 특이 체질 탓이라고? 하긴 타인의 꿈에 대해 누가 감히 안다고 할 수 있으랴? 무슨 얘기예요? 타인의 꿈. 다른 사람들은 모르는 어머니가 겪고 있는 전쟁의 상처. 누가 알 수 있겠느냐? 겪어본 사람만이 아는 고통입니다. 이제 너 죽고 나 죽자라고 발악으로 변한 어머니 몸부림은 짖을 줄 몰랐다. 수간호원이 간호원에게 지시해서 침대 양쪽 난간을 올리고 끈을 가져다가 사지를 꽁꽁 묶었다. 어머니는 아예 결박한 거야. 침대에다 대고. 따님된 마음에 좀 안 됐다 싶으셔도 참으세요. 이런 경우에는 이길 수밖에 없으니까요. 이제 안심하고 눈 좀 붙이세요. 지레 병나시겠어요. 곧 정상으로 돌아올 테니 염려 마시고 하고 나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자 끝난 게 아니야 얘들아 이게 지금. 그들은 어머니를 묶어놓고 나를 위로하고 병실로 나갑니다. 나는 스스로 지쳐서 신을 치는 채 보조 침대 옆에 보면 이렇게 삐져나오는 거 있거든. 그죠? 이 상반신을 꺾었다. 그러나 웬걸. 자, 어머니 상태. 원하며친 맹수처럼 으르렁대던 어머니가 에잇 하고 한번 기압을 넣자 사지를 묶은 끈은 우지지 끊어지기도 하고 혹은 풀리기도 했다. 어머니가 다시 길길이 뛰기 시작했다. 참으로 불가사의한 괴력이었다. 앞에 나온 어머니는 힘이 장사였다 하고 연결된 부분이야. 어머니는 불가사의한 괴력을 지니고 있었다. 바로 뭐 때문에? 원인 아들을 잃은 아픔으로 인해서 불가사의한 괴력을 보였다. 거기에다가 목소리도 뜻이 통하는 말이 아니라 원한의 울부짖음과 독한 악담이 섞인 소름 끼치는 기성이었다. 이때 독한 악담. 누구에게? 인민군 군관에게. 아들을 죽인 놈한테 심한 말 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아들이 죽은 것에 대한 분노. 조금도 과장 없이
간장을 도려내는 아픔과 함께 내 속에서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았다. 자, 지금 어머니가 갖고 있는 이 불가사의한 괴력과 마찬가지로 나도 불가사의한 괴력이 솟습니다. 그럼 이거 뭐 하고 있는 거야? 바로 어머니와 함께 전쟁의 아픔이 동화되고 있음을, 어머니와 내가 똑같은 상태, 똑같은 심리가 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동화된 상태를 보여주는 겁니다. 나에게도 그런 괴력이 솟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를 악물고 어머니에게 돌진해요. 다시는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맞서리라 마음먹었다. 이건부터 줄 굵게 그으시고,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이 싸움은 이건 아무의 도움도 간섭도 필요 없는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자, 여기의 의미가 지금 자달락에서 제일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 없는 거예요. 간섭이 필요 없는 겁니다. 어머니와 나만의 문제였다. 중요한 부분입니다. 바로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지금 우리 모녀, 어머니와 나, 우리 모녀만이 간직한 뭐였기 때문에 한이었기 때문에 다른 사람은 이해할 수도 없고 풀어줄 수도 없고 도와줄 수도 없는. 그래서 여기서 우리 한의 정서가 나타나죠. 혈육을 잃은 아픔. 참고로 우리가 이런 죽음과 관련돼 가지고 지금 여기서는 아들, 오빠를 잃은 경험이거든요. 그 시 몇 작품을 보시면 첫 번째가 김소월의 초혼 이란 시가 있습니다. 이 시는요. 영탄법으로 사랑하던 사람이여 상당히 강렬하게 표출을 해요. 무엇을?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아픔을 표출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요거는 어떤 정서나 표현상 좀 연관성이 있고 유사하고, 두 번째가 정지용의 유리창이란 시나 김현승의 눈물이란 시 같은 경우에는 모두 자식의 죽음을 겪은 부모의 마음을 다뤘다는 측면에서도 유사해요. 그래서 이때 뭐 어머니가 불렀음직한 노래하게 되면요. 뭐가 나와야 됩니까? 일단은 상황적으로는 자식의 죽음을 노래한 유리창이나 눈물 같은 경우.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그 아픔을 풀어내는 방식으로는 여기 나와 있는 초혼처럼 강렬하게 영탄법으로 어머니의 그런 아픈 마음을 그대로 지금 어머니는 악담도 하고 분노도 표출하고 있거든. 그런 식으로. 참고로 이 작품들은 자식의 죽음을 분노로 표출하진 않아요. 그래서 이런 작품들 여러분들이 구별하면서 읽을 수 있어야 돼. 구별하면서. 자,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의 고통은 결국 뭐 하게 된 거야? 아들을 잃은 고통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뭐 이를 갈거나 머리를 쥐어 뜯거나 발악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슬픔과 분노가 극에 달했구나. 술 간원 인식 빼버리고요. 나의 인식과 태도 변화 보세요. 거기 별표 치시고 어머니의 광란을 목격하고 구원을 청하려 했다가 어머니 아픔이 다른 사람들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구나. 즉 이 혈육을 잃은 아픔을 공유한 우리 모녀만의 한이구나라고 느낀 순간 아무의 도움도 청하지 않고 어머니와 혼자 맞서려 합니다. 이것은 그러니까 혈육을 잃은 아픔을 겪은 어머니와 나만의 문제였기 때문에. 그래서 3번에서 그 이유를 잘 생각하시면 돼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차.
나는 어머니를 힘껏 찍어 눌렀다. 온몸으로 타고 앉다시피 했다. 어머니의 경련처럼 괴로운 출렁임이 고스란히 전해왔다. 조금이라도 마음이 움직이거나 약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했고 그렇게 되면 어머니가 나를 타고 앉게 될지 모른다. 아무리 전심전력으로 대결해도 어머니의 힘과는 막상막하여서 내 힘이 위태로울 때마다 나는 어머니의 뺨을 쳤다. 엄마 정신 차려요. 엄마 정신 차려요. 처음으로 엄마의 뺨을 치고 내 손이 저지른 페륜에 경악해서 두 번째는 더욱 세차게 때렸고 어머니의 뺨에 솟아오른 내 손자국을 보고 이것은 악몽 아니면 지옥일 거라는 일종의 비현실감이 페륜을 서슴없이 보태게 했다. 그러니까 어머니의 뺨을 치는 건 페륜이에요. 근데 때리는 의도는 뭐였습니까? 어머니가 정신 차리게 하려고. 그 상황을 나는 뭐라고 생각한 거야? 지옥 아니면 악몽일 것이다. 어머니 힘도 무서웠지만 더 무서운 건 어머니의 얼굴이었다. 바로 전쟁의 상처가 고스란히 담긴 얼굴. 그건 내 어머니 얼굴이 아니었다. 이제 나는 어머니와 맞서 싸우고 있는 게 아니라 내 나름의 공포와 싸우고 있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이 작품에서 위기의 내용은요. 자, 간단하게 우리가 정리하겠습니다. 나가 뭐를 보고 있어? 어머니의 환각을 보고 있어. 그래서 어머니의 환각은 언제? 한국 전쟁 중 아들의 죽음을 겪게 되는 바로 뭐였습니까? 전쟁의 상처. 그리고 이 전쟁의 상처가 다시 살아난 이유는 뭐 때문에? 어머니는 아들이 죽은 전쟁의 상처를 뭐 할 수 없었구나? 지울 수 없었구나. 그런 어머니를 보면서 나도 뭐 하게 됩니까? 다시 전쟁의 상처를 동화하게 되죠. 이거는 목격을 하고. 여기가 하이라이트예요. 여기 부분에서는. 선생님 절정 없어요. 절정이 얘들아 중략 부분 줄거리야. 절정. 참고로 절정은요. 과거 회상입니다. 실제로 오빠가 죽었을 때 상황을 보여주는 과거 회상 부분 절정. 거기가 중략 부분 줄거리입니다. 한국 전쟁 당시 나의 오빠는 인민군 치하에서 어쩔 수 없이 북한 의용군에 지원했다가 심신이 필리핀으로 겨우 도망을 나왔고 나의 거준 오빠를 보호하기 위해서 어린 시절 보냈던 산동네가 숨어 지낸다. 얼마 지나지 않아 오빠는 인민군 군관에게 발각되어 총상을 입고 죽게 된다 해서 절정 부분 뭐 하게 됩니까? 과거의상 오빠가 뭐 하게 돼? 의용군으로 갔다가 탈영을 하게 되고 그리고 그런 오빠를 누구는 어머니와 내가 숨기게 되고 다시 그런 오빠를 누가 인민군 군관이 찾아서 총살하는 부분.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어머니와 내가 같이 겪고 있는 전쟁의 상처죠. 그러니까 나도 지금 오빠를 잃은 걸 겪은 거야 그때 어머니와 함께. 절정 부분 과거의 상이야. 기억해야 되고 보통 이게 과거의 상이 나타나면 이런 말도 바꿀 수 있지. 역순행적 구성.
그러니까 순방향이 이거거든. 그러니까 가는 방향. 발단, 전개, 위기 결정. 뭐 과거, 현재, 미래 가는데 거꾸로 돌아갔기 때문에 역순행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과거 예상. 자, 결말 가. 시간이 부족할 땐 지문 빠르게 보고 중요한 것만 체크하고 그리고 나중에 우리가 핵심 정리나 문제 같은 거 풀면서 다시 여러분들이 앞에 수업 들을 때 잘 못 들었거나 이해 못한 부분은 다시 또 질문하고 이렇게 빨리빨리 채워가면 되니까. 알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따라오세요. 자, 갑니다. 내가 과거에 상하는 동안 어머니가 좀 진정된 거야. 좀 오래가지 않아요, 이런 거. 자, 마취가 깨어날 때 불인 난동으로 어머니는 어찌나 많은 힘을 소모했는지 그 후로 오랫동안 탈진 상태가 계속됐다. 자, 어머니의 탈진 상태. 자, 광란과 난동으로 인해서 모든 힘을 소모한 어머니의 현재 상태거든요. 첫 번째 어머니 상태입니다. 탈진 상태예요. 그리고 어머니가 모든 힘이 쫙 다 빠졌기 때문에 몸에 아무 힘도 없고 그렇게 축 늘어집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라고 사람들에게 걱정을 끼치는 상태예요. 아, 곧 돌아가시겠구나. 부피도 무게도 호흡도 없이 즉 생명이 붙어있는 기미도 없이 그렇게 탈진 상태입니다. 불면 날아갈 듯 한 장의 백지장에 되어 누워 있었다. 간혹 문병을 와주는 친척이나 친구 보기에도 뭐한 거야? 어머니 상태가 얘들아 호흡도 없이잖아. 그지? 그럼 아이고 심각하게 고개를 저었다. 그들 중에는 어머니가 아예 의식이 없는 줄 알고 서슴지 않고 서슴치 아니야? 서슴지야. 이거 밑줄 그어두자 얘들아. 서슴지. 이거 꼭 써둬야 돼 이런 거. 서슴지가 맞아. 서슴치 틀린 거야. 장례 절차 얘기를 하는 이가 있는가 하면 상갓집에 온 줄 아는지 천수를 누리셨으니 너무 서러워 말라고 우리를 위로하는 얘기가 있었다. 무슨 얘기입니까? 어머니의 상태가 사람들 하여금 장례 절차를 이야기하거나 우리에게 천수 누렸다고 위로하는 사람들이 있을 정도로 어머니 현 상태 상당히 심각한 상태인 거예요. 우리 역시 그들을 말리거나 언짢게 생각하지 않았다. 무슨 얘기? 가족들 입장에서도 그 사람들이 말이 틀린 건 아닌 것 같아. 너무 지금 상태가 안 좋으시니까. 한두 숟갈 유동식을 받아 넘긴다든가 우리가 이렇게 물개 액체로 만든 음식이 있어요. 씹지 못하시니까 의식이 없으니까. 주사바늘을 찌를 때 찡그리는 것 외에는 어머니에게 의식이 남아있다는 표시는 참으로 미미했다. 자, 오른쪽에 핵심 정리 2번 볼까요? 작품의 구성. 자, 여기 지금 발단, 전개, 위기까지는 현재였다가 갑자기 절정 부분에서 뭐 하게 된 거야? 실제로 오빠가 죽었던 6.25 때로 돌아갔지. 그래서 여기서 과거로 돌아갑니다. 그리고 다시 현재로 빠져나왔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가 나타나? 역순행적 구성이 나타납니다. 절정 부분에서. 그리고 어머니의 상태, 탈진 상태입니다. 이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모두 어머니가 곧 돌아가시겠구나, 회복될 가망이 없구나라고 걱정을 끼치는 상태, 즉 장례 절차와 위로를 하게 되는 상태로 돌아오죠. 만약에 이거를 이제 별 붙여주세요. 아까 앞부분 있죠? 어머니 광란 보이신 부분. 여기. 요 내용하고요.
요거는 보통 뭐 중간에 이렇게 짧게 요약되어 있으니까 그대로 나올 거고, 다시 이 결말 부분에서는 타달락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뭐 파, 아니면 뭐 거, 요런 부분이 있어요. 여기를 또 잘라가지고 출제될 때 시작되는 지점이에요. 다시 또. 알겠죠? 중요한 부분. 자, 타 보겠습니다. 어느 날 문병을 와준 내 친구도 어머니를 일별 한번 보더니 대뜸 이렇게 말했다. 수의는 장만해 놨니? 자, 친구가 찾아왔어요. 그리고 친구가 이런 말 합니다. 수의는 장만해 뒀니? 그리고 좀 내려가면 이런 얘기 합니다. 묘지. 몇 자리지? 자, 이것은 뭐야? 바로 이 친구가 생각하는 자식의 도리. 뭐 해야 된다? 부모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수의를 준비하고 묘지를 미리 준비해야 된다. 이게 자식의 도리다. 두 번째, 그럼 친구가 어머니 한번 보고 이런 말 한다는 얘기 무슨 얘기일까? 친구도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것이죠. 기정사실, 이미 기자입니다. 이미 정해진 것 같은 사실처럼. 그러니까 어머니가 죽는 것이 이미 정해진 일처럼 여겨서 수의 준비해뒀니? 아니 뭐 그럼 끔찍한 걸 미리 장만하니? 얘 좀 봐. 그럼 묘지 그런 것도 미리 장만하는 거니? 자, 그러자 이 친구와 달리 누구는 나는 수의, 묘지 미리 준비하지 않았습니다. 왜? 끔찍한 것이고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다. 이거 뭐 갈등이라고 보지 마시고 그냥 생각의 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냥 견해 차이예요. 얘 좀 봐. 그것도 안 해놨구나. 넌 하여튼 알아줘야 해. 뭘? 너 나이롱 딸인 거 말이야. 나이롱 딸. 자, 나이롱이란 말과 딸을 합성시켰거든요. 그러면 내가 딸인데 어떤 딸이야? 나이롱 딸이야. 참고로 나이롱은 뭐였습니까? 나일론이라는 합성섬유. 이게 좀 일본식 발음이에요. 좋진 않은데 원래 나일론입니다. 나일론. 무슨 얘기냐면 실제 섬유가 우리가 면이라든가 이런 걸 가지고 섬유를 만들잖아요. 그게 부족하고 또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들이 좀 기능성을 더해가지고 만든 일종의 인조섬유예요. 인조천. 그래서 나일론이라는 얘기는 뭡니까? 진짜가 아닌 가짜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어요. 진짜가 아닌 가짜. 또 참고로 나일론 소재 옷을 입어보시면요. 첫 번째, 땀 흡수가 안 됩니다. 두 번째, 탄력이 적어요. 그래서 좀 불편해요. 대신에 값싸게 얼마든지 구할 수 있죠. 그래서 품질이 떨어지는 이런 게 나일론이죠. 여기다가 뭘 붙였어? 딸을 붙였어. 내가 진짜가 아닌 가짜다, 품질이 떨어진다 라고 생각하지 말고 뭐 하고 있는 것? 바로 자식도리를 잘하지 못하는. 일미로 나이롱 딸이라고 설명한 겁니다. 나이롱 딸? 그래 나이롱 딸 이런 엉터리 아들도 없는데 딸까지 이런 순 엉터리니. 그러니까 어머니가 지금 오빠랑 나 둘이 있었는데 오빠 돌아가시고 나만 남은 상태예요. 그런 상황에서도 뭐 하고 있는 거야? 어머니의 수의란 묘지를 준비하지 않았다. 그래서 나이롱 딸이다. 나는 내가 나일론에다가 순 엉터리인 건 상관없지만 어머니를 위해선 좀 안 된 것 같아 변명할 마음이 생겼다. 우린 고향에 선영이 있지 않니? 고향에 뭐가 있냐면 이미 조상들을 모시고 계신 그런 묘자리들이 있어. 고향에. 너 고향 어딘데?
몰라문이 개성쪽 개풍분이야. 현재 북한 지역이고, 그리고 참고로 실제로 박완서 작가의 실제 고향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 뭐 보여주냐면, 우리는 지금 남쪽에 살고 있기 때문에 여기 갈 수 없는 고향이잖아요. 그래서 누구는 어머니와 나는 고향을 잃어버린 사람들, 실향민인 거죠. 왜 실향민이야?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위기 부분까지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전쟁의 상처야. 오빠가 죽는, 아들이 죽는 경험을 고통하는 그 전쟁 때의 상처. 그리고 지금은 뭐냐면 다시 현재로 돌아왔지. 전쟁 후 30년 후로 돌아왔어요. 80년대 돌아왔습니다. 그럼 지금은 뭐냐면 분단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전쟁 상황, 분단 상황. 이 두 가지의 키워드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머니는 아들을 이미 잃었고 고통을 겪었어. 그럼 지금 분단의 상황에서 나와 어머니는 또 어떻게 대처하는가, 이게 중요한 겁니다. 분단 상황이겠죠. 자, 그래서 거기에 있는 선영이 무슨 소용이 있니? 밑줄 그으세요. 자, 거기 어디에 있는, 현재 북한 지역에 있는 그 선영이, 조상 땅이, 무덤이 무슨 소용이 있니? 무슨 얘기입니까? 쓸모가 없다. 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왜 갈 수가 없어? 분단 상황이기 때문에. 그리고 중요한 건 이겁니다. 곧 통일되면 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 못 하는 거야, 친구는. 우리가 이런 거 뭐라고 하느냐? 분단 고착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분단이 된 지 너무 오래돼서 그게 굳어진 거예요. 우리도 분단된 지 너무 오래돼가지고 통일이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에 뭐 하고 있는 거야? 북한은 갈 수 없는 곳, 언젠가 통일이 되기는 힘들겠지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거든, 이때는. 그래서 이걸 친구의 분단 고착화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거기 있는 선행이 무슨 소용이 있니라고. 그래도라니 변명치고 너무 구차스럽다 얘. 그 이북에 온 논밭 저당 잡고 돈도 꿔달래라. 무슨 얘기입니까? 북한에 두고 온 논밭은 내가 지금 갈 수 없는 곳에 있는 논밭이기 때문에 아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이것도 분단 고착화 의식이에요. 입이 험한 친구는 사정없이 나를 몰아세웠다. 그게 아니라 일종의 묵계 같은 거지. 묵계. 자, 암묵적인 약속입니다. 또 일종의 계율. 말하거나 적진 않았지만 누구나 다 지켜야 할 것 같은 그런 약속을 중에 묵계라고 표현하죠. 자, 어떤 묵계냐면요. 바로 어머니의 의도입니다. 어머니의 의도. 바로 어머니의 소망. 어머니는 어디에? 돌아가시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할 것이다. 라는 어머니의 소망이 고려되고, 그리고 돌아가신 후 돌아가신 다음에는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지 않아. 무슨 얘기냐면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미리 남한 땅의 묘지를 구해버리면 어머니를 여기다 모시겠습니다라는 일종의 자식들의 표현이 돼버리잖아. 그럼 어머니는 지금 뭐 하고 싶은 거야? 그 아들의 뼈가를 뿌린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어 하실 텐데 그거를 무시하는 처사니까 일단은 뭐 하고 있는 겁니까? 살아계실 때 묘지를 안 구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돌아가신 후에 묘지를 준비해도 된다라는 두 가지 의미의 묵계입니다.
그럼 묻게는 뭐야? 바로 지금 미리 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 그 때문에 어머니의 소망이 고향에 묻히고 싶어 하시고 돌아가신 후에 준비해도 늦지 않다라는 자신들의 생각이죠. 그래서 어머니는 살아생전에 못 가셨더라도 돌아가신 후에만큼은 어머님이 선영 곁에 누우시길 바랄 거 아니니 말씀은 안 하셔도 속으로 간절히 바라시는 걸 빤히 알면서 어떻게 딴 데다 묘지를 사놓니? 그야 막상 돌아가시면 또 문제가 달라지겠지? 그때 가서 돌아가신 다음이니까 묘지를 사도 늦지 않을 거야. 그래서 묘지는 어차피 사후의 집이니까 라는 생각 때문에 나는 뭐합니까? 미리 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를 얘기하죠. 그리고 이때 어머니가 눈을 떴다. 백지장 같은 모습과 딴판으로 또렷하고 생기 있는 눈이어서 친구는 앉은 자리에서 애구머니나 비명을 지르며 내 옷소매에 매달렸다. 왜 친구가 깜짝 놀라요? 금방까지 친구가 본 어머니의 모습은 뭐였어? 바로 장례 절차를 얘기하고 수의나 묘지를 얘기할 만큼 정말 심각한 상태였거든. 근데 갑자기 어머니가 또렷하고 생긴 눈으로 보시니까 마치 죽은 사람이 살아난 것처럼 깜짝 놀란 거죠. 호수개미 나 좀 보자. 어머니가 날 부릅니다. 어머니가 정정한 목소리로 나를 곁으로 불렀다. 내 어머니. 나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다가갔고 어머니의 손이 내 손을 잡았다. 알맞은 온기와 악력. 이 어머니의 체온과 악력이 알맞다라는 것은 일단은 어머니가 첫 번째 악력 뭡니까? 앞에서 괴력을 보인 상황이 있었잖아요. 아들을 잃은 그 죽음 때문에 그 괴력도 아니고, 그 다음 두 번째, 어머니는 금방 직전에 어떤 상황이셨어요? 상당히 탈진 상태였잖아요. 그래서 호흡도 없고 이런 되게 심각한 상태, 그 상태도 아닌. 그래서 바로 살아있는 이의 생기 느끼게 하는 어머니의 온교 악력이 나를 어떻게 합니까? 놀랍게 서럽게 하죠. 일단은 놀랍게 한 이유는 뭐 때문이었냐면요. 어머니가 그렇게 탈진 상태였는데 이게 돌아오시다니. 또는 왜 서럽냐면요. 와, 이런 어머니가 그런 아들을 잃은 고통을 또 겪어서 그렇게 힘드셨다니. 이런 것에 대해 가지고 나는 뭐 하게 됩니까? 놀라움과 서러움을 느끼게 되죠. 그러니까 어머니가 겪은 아픔으로 인해서, 그리고 어머니가 지금 이제까지 가져왔던 그런 상태로 인해서 가게 됐던 이런 상태에 대해서 나는 뭐 하게 된다? 놀라움과 서러움을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 죽거든. 그러니까 지금 다 들으신 거야. 행여 묘지 쓸지 말거라. 어머니 목소리는 평상시처럼 잔잔하고 만만치 않았다. 네, 다 들으셨군요. 그래, 마침 듣기 잘했다. 그렇지 않아도 언제고 꼭 일러두려 했는데 유언 삼아 일러두는 게니 잘 들어뒀다. 어김없이 시행토록 해라. 나 죽거든. 내가 네 오래배한테 해준 것처럼 해다오. 바로 뭐였냐면 화장을 해요. 일단은. 그러니까 묘지를 쓴다는 얘기는 땅에 매장을 하는 거거든. 그게 아니라 화장을 하고 그 뼈가루를요, 고향 가까운 곳으로 가서 고향 쪽으로 바람에 날리는 것. 이게 어머니가 한 오빠에 대한 장려였어요. 누가 뭐라도 그렇게 해다오. 누가 뭐라도 상관하지 않고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에. 요 내용 앞에 있었던 뭐였습니까? 바로 이건 우리 모녀만의 것이었다. 혈육을 잃은 아픔을 겪은 건 우리 모녀만의 일이었기 때문에 이것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것도 너밖에 없어. 왜냐면 다른 사람 안 겪은 일이었기 때문에 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너도 오빠를 잃은 아픔을 겪었고 나는 그 아들을 잃은 아픔을 겪었다. 너만이 내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을 거야. 다른 사람들은 특히
이 오빠가요, 이미 결혼을 한 상태였어요. 그런 오빠에게도 아내가 있고 자식이 있었거든요.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은 이해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한 거야? 딸에게는 부탁을 한 거예요. 나를 그렇게 해달라. 자, 참고로 넘어가 보세요. 어디가 넘어가냐면요. 우리 뭐 묵계 이런 거 다 빼고 하부분 오빠처럼요. 꼭 그대로 그걸 설마 잊고 있진 않겠지? 있다니요. 그걸 어떻게 잊을 수가? 자, 오빠의 시스는 거기서부터예요. 오빠의 시스는 요겁니다.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고향 쪽으로 날린 것. 무학재 고개 넘어 벌판에 반머리에 가매장을 하고 임시로 땅에 묶어난 다음에 행여병 사다 취급하듯이 형식과 절차 없는 매장을 한 다음에 서울이 수복되고 화장장이 정상화되자 오빠를 화장할 것을 의논합니다. 그때 우리와 합하게 된 올케는 바로 이 오빠의 아내는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야 된다며 공동묘지를 이장할 것. 자, 여기에서 우리가 과거에 뭐가 있었냐면요. 요 화장에 대해 가지고 어머니와 옳게 하면 어머니 며느리예요. 매장을. 그러니까 공동묘지 이장을 하자는 얘기는 땅에 묘를 쓰자. 왜냐하면 자식들에게 아버지 묘는 남겨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의도에서. 근데 어머니는 뭐합니까? 화장을 주장하죠. 어머니는 오빠를 죽게 한 것이 자기 죄처럼 젊어서 과부된 며느리한테 기가 죽었었지만 그때만은 조금도 양보할 기세가 아니었다. 결국 오빠의 살은 연기가 되고 뼈는 한 줌의 가루가 되었다. 화장을 합니다. 그리고 어디로 가서 강화도에 가서 고향에 있는 멀리 개풍근이 보이는 바닷가에서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 바로 북녘 땅, 분단 현실을 보여주는 이 땅에서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 이게 오빠의 장례의 방법이었어요. 요거로 누구한테? 어머니는 지금 그럴 수 있는 건 너밖에 없어 라고 나한테 얘기한 것이죠. 잠깐 다시 앞으로 돌아오세요. 바로 자신과 함께 이 아픔을 공유한 딸에게 뭐 한 겁니까? 유언을 남기죠. 그러니까 이런 아픔을 공유한 너만이 뭐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이 오빠처럼 해준 것, 오빠에게 해준 것처럼 나를 그렇게 해달라는 그런 유언을 이행해 줄 수 있는 건 너밖에 없기 때문에. 중요한 건 아픔의 공유예요. 자, 우리 33쪽 핵심 정리. 친구는 수의 묘지 미리 준비하는 게 자식의 도리다. 나는 끔찍한 거 미리 장만해둘 필요가 없다. 특히 수의 같은 것. 여기서 미리 준비할 필요가 없는 걸 일단 수의가 먼저고요. 묘지는 여기로 가시면 돼요. 묘지를 미리 준비하지 않은 이유는 뭐 때문에? 가족들이 묻기 때문입니다. 어머니는 뭐 하는 것이다? 이 돌아가신 후에 북녘에 있는 고향 땅에 묻히길 바라실 것이다. 라는 소망. 그럼 어머니 바람을 무시하고 다른 곳에 묘지를 살 수 없었고, 돌아가신 후라면 이게 좀 치사한 말이지만 돌아가신 다음 어머니가 뭔가 주장을 하거나 소망을 드러낼 수가 없잖아요. 그런 다음엔 남은 가족들이 어디든 매장할 수 있는 것이죠. 그때 가서 묘지를 사도 늦지 않는다라는 생각에 미리 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겁니다. 어머니 유언입니다. 뭐 해달라? 묘지 쓰지 말라. 어떻게 해달라? 오빠한테 한 것처럼 해달라. 그럼 오래비한테 해준 거 뭐 있습니까? 우리가 아까 갔다 왔던 하달락의 내용이었죠. 바로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어디로? 고향이 보이는 쪽으로 뿌려달라는 것입니다. 자, 하부분이 오빠를 장례 치른 모습이었고요. 자, 어디 보면 되냐면요. 두 개의 날개 문제 사이 바로 왼쪽으로 지척으로 보이되 갈 수 없는 땅에 한 줌의 먼지를 훨훨 날렸다까지가 오빠의 장례였거든요. 그 다음부터 보겠습니다.
개풍군 땅은 우리 가족의 선영이 있는 땅이었지만 선영에 못 묻히는 한을 그런 방법으로 풀고 있다고는 생각되지 않았다. 이건 뭐냐면 어머니 모습엔 운명에 순종하고 하늘을 지그시 품고 사기는 약하고 다소곳한 여자친은 없었다. 뭐냐면 어머니 태도입니다. 아들의 장례를 치는 어머니 모습에서는 출전하는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자, 어머니의 태도를 이렇게 씩씩하고 도전적인 용사에다 빗댈 수 있는 근거는 뭐냐? 바로 이 어머니의 태도가요. 바로 분단 상황에 대한. 어머니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단 상황을 순종하는 게 아니라 뭐 하고 있는 겁니까? 극복하려는 의지죠. 그러니까 어머니의 방법으로 분단을 지금 저항하고 있는 거예요. 뼈가루를 북쪽으로 뿌려서 만약에 순응해버리면 갈 수 없는 북한 땅이라고 생각을 하고 갈 수 없는 고향 땅이니까 아들을 여기 묻지 뭐 나도 여기 묻히지 뭐 분단에 순종해버리는 거예요. 지는 거지 분단 상황에. 어떻게든 이기는 방법 뭐였습니까? 가까운 곳으로 가서 뼈가루를 바람에라도 날려서 고향 쪽으로 보내주고 나도 가는 것. 뭐에 대한 의지?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방법이었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그런 태도를 어떻게 용사처럼 씩씩하고 도전적이었다. 분단 상황에 지지 않는. 그래서 어머니는 한 줌의 먼지와 바람으로써 바로 오빠의 그 뼈가루 날리는 바람으로써 너무도 엄청난 것 바로 전쟁의 상처, 분단의 비극과 싸우고 있었다. 그래서 그 한 줌의 먼지와 바람은 결코 약한 것이 아니라 어머니를 짓밟고 모든 것을 빼앗아간 전쟁, 분단이란 괴물을 홀로 거역할 수 있는 유일한 수단이었다. 이게 바로 뭐였습니까? 어머니의 분단에 대한 극복 의지, 이 키워드가 나오는 거죠. 자, 드디어 거가 왔어요. 거. 어머니는 나더러 그때 그 자리에서 또 그 짓을 하란다. 그 짓. 의미하는 바 오빠. 오빠의 뼈가루를 고향으로 날려보내는 것. 이젠 이때 자기는 어머니입니다. 몸소 그 먼지와 바람이 될 테니 나더러 그 짓을 하란다. 그 후 30년의 세월이 흘렀건만 그 괴물을 무화시키는 길은 그 괴물을 분단이나 상황을 무력화시키는 길은 정녕 그 집밖에 없는가?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어머니도 그 집밖에 물려줄 수 없는 게 진정으로 미안한 양 애달프게 이지러졌다. 아, 나는 또 그 짓을 또 한 번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어머니의 유언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어머니는 아직도 투병 중이시다. 마지막 그 문장.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옵니다. 작년 여러분 학교 기출문제였어요. 그 의미.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일단은 얘가 표면적으로 육체적인 측면에서 어머니는 아직도 뭐 한 겁니까?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큰 수술을 받으시고 신체적인 측면, 육체적인 측면, 겉으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는 의미의 투병중도 되고요. 그 다음에 정신적인 측면에서 아들이 죽은 전쟁의 상처가 아직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의미의 투병중. 투병중의 두 가지 의미. 이해되죠?
중의적인 거지. 어머니의 몸이 지금 스스로 회복되지 않았다라는 육체적인 의미의 투병. 또 하나는 어머니는 아직도 아들을 잃은 전쟁의 상처와 분단의 아픔을 이겨내지 못하고 있다. 치유되지 않았다라는 두 가지 의미입니다. 마지막에 있는 이 가문장은 꼭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셔야 되고, 핵심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머니하고 옳게 의견 대립은요. 어머니는 뭐 하기 위해서? 결국 의도는 이거잖아. 분단이라는 것과의 어떤 싸움, 저항을 위해서 오빠의 뼈가루를 화장을 하고 보내는 거거든요. 그것에 대해서 옳게 입장은 뭐였습니까? 아비 없는 아들들에게 무덤이라도 남겨줘도 된다. 그래서 이장, 즉 매장을 요구합니다. 근데 결국 누가? 어머니가 하자는 대로 되게 되죠. 왜냐면 어머니는 거역할 수 없는 위험과 비통하는 의지가 있었거든요. 이때 의지를 얘들아 동그라미 쳐서 그 밑에 있는 네모의 의지에 동그라미 쳐서 바로 이겁니다. 분단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 그 의지에 동그라미 쳐서 분단 상황에 대한 극복 의지라고 쓰시면 돼요. 이게 어머니한테 뭐 한 거야? 위험과 비통함을 느끼게 하는. 그리고 그 짓의 의미. 일단 1차적으로는 뭐 한 거야? 화장을 해서 뼈가루를 강화도에 가서 개풍무적으로 날리는 행위고요. 이 안에 담겨있는 의미는 뭐야? 바로 분단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이에요. 그 짓, 분단이라는 괴물과의 싸움이라는 내적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리고 3번 투병 중의 의미를 별표 치시고, 자, 일단 위에 게 육체적인 측면. 다리 부상 후 큰 수술을 받고 아직도 회복되지 않았다. 육체적인 측면에서 건강이 회복되지 않았다. 투병 중이다. 그리고 아래 것은 정신적 측면이죠. 분단이 극복되지 않는 한 어머니의 정신적 상처는 치유되지 않는다. 정신적인 측면에서의 투병 중. 자, 우리 이것만은 꼭만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한번 쭉 정리해 오면서 마무리 지을 거고요. 우리 21쪽에 이것만은 꼭 했죠. 그래서 23쪽부터 이것만은 꼭 정리하겠습니다. 자, 다부분 나와 간호사가 대화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인물 간의 대화입니다. 그리고 독백이 있긴 있어요. 마지막 부분에서 다시는 내 딸에게 애걸 하나 봐라라고 있긴 있었지만 중심을 이루고 있는 건 대화입니다. 그 다음에 2번에 어머니가 헛것을 보게 된 까닭, 우리 아까 앞 시간에 얘기했지. 약 때문이었다. 신경 안정제였잖아요. 약. 그래서 나는 어머니에게 신경 안정제를 다시 투여하는 게 아니라 수면제도 수면제. (4번에) 간호원의 대화, 나와 간호의 대화에서 공포심을 느낀 게 아니라 뭘 느꼈습니까? 무한함과 노여움을 느낀 것이고, 공포심은 어머니를 본 라부분에서 공포심을 느낀 거야. 그리고 5번에 어머니는 갑작스럽게 공포에 사로잡혀 별안간, 방어의 자세. 동그라미죠. 25쪽에 과거 전쟁 당시 상황으로 의식이 돌아가 있는 건 어머니. 그리고 마부분까지는 어머니를 데려가기 위해 온 것은 저승사자라고 여기고 있었고, 어머니 환각 속에서 아들을 보라고 쓰고 있었죠. 그래서 4번에 나는 어머니의 죽음을 받아들이려고 해요. 왜냐하면 지금 어머니의 상황이 저승의 사자가 넘보는 건 당연했다라고 표현했고, 중요한 건 뭐냐면 지금은 아니다. 혹은 모습을 드러내지 말라. 어머니가 공포 없이 돌아가시길 원했기 때문에. 어쨌든 죽음 받아들이려 하지 않은 건 아니에요. (5번에) 내가 오빠를 숨겼으나 진실을 감추고 있다? 이건 아니죠. X. 그래서 27쪽에 결국 어머니가 환각 속에 마주하고 있는 건 군관, 인민군 군관해도 되고요. 군관. 어머니는 지금 아들로 여기고 있는 게 뭐였어요? 다리죠, 다리.
그리고 어머니가 몸부림을 치는 것은 집에 남은 여자를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남자,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4번 중요합니다. 나는 가엾은 어머니 차라리 돌아가신 게 나았고 차라리 저승의 사슬 보는 게 낫다는 얘기는 그만큼 무슨 얘기입니까? 아들을 잃은 고통이 더 컸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머니가 맞이하고 있는 상황이 죽음보다 못한 것이다. 그만큼 이제 못하다는 것은 약하다가 아니라 나쁜 것이다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동그라미가 됩니다. 해석 잘못하면 얘들아 죽음보다 못한 거? 죽음보다 약한 거? 이렇게 해석돼 버리잖아요. 나쁘다는 의미의 못하답니다.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라는 의미는 동그라미. 5번에 환각 속에서 어머니 뭐 했습니까? 비굴한 태도로 아들을 숨기기 위해서 막 그러잖아. 환심을 사는 비위 맞춘 모습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 자존심과 위험을 잃지 않았다? X죠. 29쪽에 수간호원은 어머니 이상 증세 뭐라고 생각합니까? 특이 체질. 그리고 나는 내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일이 꿈이었으면 좋겠다. 너무 공포스럽기 때문에. 5. 수간호는 어머니의 정신적 사실을 이해하지 못하죠. 왜? 겪지 않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X. 4번에 어머니가 길길이 날뛰기 시작한 건요. 내가 사지를 풀어주지 않고 어머니가 직접 뭐 했습니까? 불가사의한 괴력으로 끄는 거예요. X. 결국 어머니의 고통을 이해할 수 있는 건 누구밖에 없다? 나 자신뿐이다. 왜? 어머니와 쾌륙의 아픔을 공유했기 때문에. 31쪽 이 작품은 이 절정 부분에서 뭐 하고 있습니까? 역순행적 구성을 취하고 있다. 어머니를 찍어 누르고 뺨을 치는 내 행동을 뭐라고 표현한 거야? 폐륜이라고 표현했죠. 폐륜. 그리고 어머니 얼굴에서 뭘 보였습니까? 전쟁의 상처. 공포와 상처가 떠올리고 있다. 동그라미. 그리고 전쟁 중에 우리 가족은요. 오빠를 거처로 옮겼어요. 예전에 살던 산동네로 옮겨간 겁니다. 도시에 있던 집이 아니라 도시에 있는 집에 사람이 많이 다니니까 오빠가 발각이 될까 봐 일부러 사람들이 없는 산동네로 갔던 거거든. 거기서 오빠가 또 발각이 된 거죠. 동그라미. 5번 병문안 온 사람 중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기정사실화하는 사람, 이미 정해진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들 많이 있었습니다. 자, 33쪽에 이 작품에는 한국전쟁 시기를 겪은 작가의 취미 녹아있다. 한국전쟁. 이번엔 친구는 내가 어머니의 수의나 묘지를 미리 장만하지 않은 것을 지책했다. 수의, 묘지. 이게 뭐야? 친구가 생각하는 자식의 도리. 그리고 가족들이 묘지를 준비하지 않은 이유 중에 첫 번째 이유죠. 내색하지 않지만 성형 곁에 매장되기를 바란다고 얘기했다. 4번에 내가 나의 손을 잡은 어머니의 손은 뭐였습니까? 알맞은 옹교 악력, 살아있는 사람의 생기였기 때문에 X. 어머님 듣고 계셨죠? 나와 친구가 어머니 사후에 대해 얘기하고 있는 걸 동그라미. (35쪽입니다) 이 작품에서 어머니는 분단이란 괴물과 싸우고 있었다. 분단의 극복 의지. 화장 문제를 가지고 며느리와 의견차를 보였었어요. 그리고 어머니는 오빠의 유해를 강화도에서 북녘 땅을 향해 날려보냅니다. 4번에 어머니는 자신의 죽은 후에 대한 당부의 말을 하면서 나에게 미안함을 전하고 있다. 얘기하죠. 너한테 미안하구나. 그렇지만 부탁한다. 5번입니다. 나는 차마 어머니의 유언을 실천에 옮기지 못할 것? 아니죠. 할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따를 수밖에 없다라고 얘기했기 때문에 X입니다. 실천을 옮겨야 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X까지.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우리 엄마의 말뚝 한번 보고요. 다음 우리 그것도 했니? 칙한 권으로 인생이 바뀐 이야기? 스필?